이야기와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글들 보면요, 대체로 보면 한국 정치 이야기하면 많이 보시는데 경제 이야기하면 잘 안 보십니다. 근데요, 국민들이 경제의 빠꼬미가 되어야 정치에 쏙지도 않고요,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국민들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지식에 있어서 너무 빠삭하기를, 즉 밝기를 정권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경제 공부에 정말로 좀 매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지금 막말을 하는 미국 졸부의 대명사인 도널드 트럼프가 뭐 여러 대선 주자 순위에서 공화당 내부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파티나 모임에서도 제대로 끼워주지 않는, 한마디로 굉장히 천박한 졸부의 대명사로 이렇게 판정이 나 있어서 미국에서도 좀 권위 있는 부자들은 이 트럼프와 같이 서 있으면서 사진이 찍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두서가 없이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한마디로 이 논변에 있어서 굉장히 저질적인데, 근데 이 사람 뭐 한국에도 자기 브랜드 빌려줘서 여의도에 대우 트럼프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돈 버는 재주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돈도 뭐 좀 깨끗하게 벌지 않는다 해서 존경도 별로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 했을 때 다들 저 웃기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갔는데 2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 사회도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지금 극자 아니면 극으로 가듯이요, 미국 사회도 지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그리고 백인 이렇게 모여서 사는 혼합 사회에 있어서 그 미국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중산층 이상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트럼프를 경멸하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민 문제에 있어서 멕시칸, 히스패닉들은 다 돌리보내야 된다, 멕시코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등이 노는 겁니다, 지지율이. 자,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이요, 진실보다는 파퓰리즘이 득세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파산 상태에 갈 수도 있다. 즉 지금 재정 집계 수지를 좀 속여서 그런데 일반 재정 집계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지금 1150유로, 약 143조를 그리스에 빌려줬는데 떼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산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유럽 중앙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에는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유로와 관련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루는 중앙은행이 있고,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할당해진 유로화를, 자, 이 프랑스는 가부터 쓰고, 독일은 나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다부터 쓰고, 그리스는 차부터 쓰고, 이런 식으로 돈의 앞에 붙어 있는 기호에 따라서 그 각 나라가 할당해준 만큼만 발행을 합니다. 지금 그리스는요, 이 자체적으로 이 450억 유로, 즉 56조를 찍어냈는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가 아마 이 유로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리스의 그 지금 돈들, 즉 그리스의 고유한 이 마크가 앞에 찍힌 똑같이 생긴 유로화를 못 쓰게 사용불능 조치를 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야 유럽 중앙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하고는 별개로 EU는 정치기구죠. EU에서 또 그리스에 빌려준 돈이 1170억 유로, 211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만약에 그 탈퇴하게 되면 이 두 돈을 다 떼먹고 가겠죠. 그러면 360조가 넘는 돈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가 배째라로 나가는 것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잠 못 자고 돈을 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라는 옛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창시자격인 금융 전문가가 이미 유로존은 회원국 간의 상호 신뢰가 깨어지고 회복이 불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통화 거의 현실화되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경기 피해가 6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그리스 위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급격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정부 돈 11조 8천억을 더해서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불 보정 능력까지 더해서 22조 가량을 풀게 됩니다. 자, 정부가 추경에 급히 나서는 이유는 지금 경제의 특히 소비 지출이 굉장히 또 줄어들면서 지금 전체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다가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푸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로 과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지금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어려울 때 부패 척결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의 투명화를 한 수준 올려놓으면 조금만 경제가 회복이 되면 1.5% 이상의 GDP 성장률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자꾸 뭐 추경 이런 데만 매몰 들 게 아니라 정말로 수술은 어려울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가 어려운데 부패 척결하지 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좋아지면 경제 잘 굴러가는데 왜 부패 척결하냐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건 핑계에 불과하니까 어려울 때 수술을 해서 건강할 때 더 잘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수교를 합의했습니다. 이달 20일에 쿠바 수도 아바나와 미국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다시 설치가 됩니다. 쿠바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아바나라는 영화도 봤고요. 거기 보면 쿠바가 공산화 될 때 그 마지막 과정을 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숀 커넬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혼란해졌죠. 쿠바가 공산화 되기 전에는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 한량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쿠바 아바나에 갔어요. 그 바에서 모히또 먹고 또 다이끼리라고 유명한 칵테일이 있죠. 그거 먹고 그러면서 쿠바는 또 뭘로 유명합니까? 각종 댄스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쿠바 자체에 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하는 오래된 재즈 클럽이 있을 정도로 재즈의 원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각종 음악으로도 유명하고 또 문학으로도 유명합니다. 해밍웨이가 그 말기에 쿠바에 가서 살았죠. 쿠바에 해밍웨이가 살던 호텔, 저택 자주 가던 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식당이나 그 바가 그대로 있는데요. 해밍웨이는 거기 가서 다이끼리나 모히또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히또 좋아합니다. 칵테일 중에서요. 모히또는 이 골드럼에다가 거기에 이제 이 각종 라임을 짜서 넣고, 라임액을 넣고,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민트 잎을 갖다 꼽아 놓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이끼리도 비슷한데요. 이 칵테일이 열대 지방의 더위를 확 이렇게 식히는데 청량함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쿠바는, 해밍웨이는 그 아바나 근처에 조그만한 이 마을에 살면서요.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 차례 영화화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역경이 닥치더라도 인간의 의지는 그 역경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룬 소설이죠.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상어나 고래만큼 큰 고기가 청새치, 참치의 일종이죠. 그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완전 악전 고투 끝에 잡습니다. 조그만 배에 혼자서요. 그걸 잡아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그걸 달라듭니다. 그래서 노인은 또 악전 고투를 상어떼하고 벌여서 항구로 돌아오니까 청새치는 뼈만 남았습니다. 즉 해를 발라낸 듯이 고기는 없어지고 살은 없어지고 청새치 크다란 고기의 뼈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그 청새치 뼈를 그냥 두고요. 이 악전 고투를 며칠간 잠도 못 자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잠에 빠져야 되는데
마지막 그 소설의 문구가 노인은 사자의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패배할 수는 있을지언정 굴복하지를 않는다라는 인간의 의지를 다룬 그런 어떤 명작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완료하고 쿠바에 공산혁명이 나면서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아이다호에 살다가 그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엽총을 입에 물고 당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만약에 따뜻하고 본인의 정서에 맞았던 쿠바에 계속 살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쿠바 아바나에 있는 해밍웨이의 기념관들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관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엠바고를 풀려고 하는데 미국 공화당이 아직 이 쿠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은 좀 걸고 있는 양상입니다만은 멀지 않아 쿠바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